부산은 정말 잘 사야만 해요. 잘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실 거면은 그냥 저는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수도권에 하시든지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강남도 처음부터 대한민국 최상급지가 아니었죠. 죄다 과수원 채소밭이었던 강남을 개발했고 일반적으로 새로 개발되는 곳은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부산시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도시 중 하나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인데요. 아마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크게 놀랍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산에 노인 그리고 바다 외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자주 섞인 농담이죠. 농담일 뿐인데 고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지고 내세울 건 바다밖에 없다 라며 부산을 이제 떠나야 하나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바다가 아니어도 부산이란 도시는 내세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도시예요. 이건 농담일 뿐이죠. 내세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농담은 농담일 뿐이지만 사실 현실을 잘 보면 이런 극단적인 농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 경제 집중,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때문에 청년층이 이탈하는 문제는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이 그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 부산이 최상위권이라는 건 좀 충격적이죠. 나름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대한민국 남부의 수도 같은 인식이 있던 부산이 대구나 광주보다도 고령화 경향이 더 심하다라는 건 약간 의외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청년들이 계속 부산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파란색 막대기를 보시면 25세에서 29세, 한국 나이로는 26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이 연령층이 가장 부산을 많이 이탈을 하죠. 이 나이가 어떤 나이대예요? 일자리를 구하는 나이대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부산일보, 유튜브 부산일보의 영상 중 제가 좀 캡처를 했는데 다 떠나기 싫다고 해요. 떠날 생각은 없다. 떠날 생각은 없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왜? 직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 없이 살 수 없죠. 직장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층과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함께 탈부산을 하는 현상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고리를 무는 거죠. 기업들이 떠나니까 청년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니까 유능한 인재는 다 수도권에 있으니 또 스타트업 기업들도 서울로 가고 그런 현상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듣고 보니까 노인과 바다가 농담이 아닌데? 이거 찐 현실 100%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 모두의 부동산은 부동산 투자하는 채널이잖아요. 모부님 앞으로 부산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미친 짓인가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오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친 짓은 아니에요. 부산이란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일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앞으로도 부산에 거주를 할 거고 내 삶의 터전이 부산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부산을 떠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도 투자 가치가 좋은 곳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정말 잘 고르지 못하면 수도권에 비해서 그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산에 하는 투자는 좀 어렵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사기만 하면 충분히 수도권만큼, 아니 수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특히 부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자, 근데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맛집을 많이 알고 좋은 카페를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부산의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부산의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좋은 그런 지역들을 골라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부산은 앞으로 살아남을 곳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곳들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부산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잘 골라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그 3가지 방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부산의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물론 이 양극화라는 건 전국 모든 부동산에서, 아니 부동산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임금에서, 기업도, 재산도,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지역 간에도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게 양극화예요. 그중 부동산의 양극화는 서울에서도 당연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 조금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보신 그래프를 이해하셨다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완전히 낙오되는 지역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면 완전 낙오되는 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지역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잘못해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다 서울로 몰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괜찮다고 한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지고 이런 시장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물론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전국 팔도가 다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오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면 그건 날아가는 거거든요. 부산은 정말 잘 사야만 해요. 잘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실 거면은 그냥 저는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수도권에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대충 하실 거면은 매수하지 말자. 부산은 정말 잘 고르는 사람들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니까 앞으로 진행될 양극화에서 이 위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곳들 있죠.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선택, 제일 쉽지만 99%의 사람들은 알아도 할 수 없는 선택이 이미 여기에 도달해 있는 그런 부동산을 사는 거거든요. 이런 데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요. 장기적으로 뭐 올라가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이 아파트가 해운대 아이파크인데 전 처음 실제로 봤을 때 두바이인 줄 알았어요. 여긴 대충 봐도 뭐 이런 그쵸? 풍경 자체가 부자들이 많이 살 것 같지 않나요? 뭐 특별한 정보를 우리가 들은 게 없지만 이 사진 한 장만을 보고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겠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커요. 부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소득이나 자산도 점점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이미 양극화의 위에 올라와 있고요. 계속 벌어지죠. 이 차이가. 이 선택은 쉽죠. 쉽지만 대부분 할 수가 없죠. 이 선택을. 부산에서 잘 나가는 아파트들은 강남 못지 않습니다. 2022년 말에 최고가를 찍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서울도 보면 서울이 전부 다 하락을 할 때도 이런 특정 부자 동네들은 그 와중에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나오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선택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투자금을 필요로 하니까, 현금을.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쉬운 방법은 할 수 없으니 대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대부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부산의 여의도를 최우선 선점하라. 두 번째, 바다를 따라 부촌이 확장한다. 세 번째, 입지를 역전하는 곳은 이런 곳이다. 이 입지차를 역전해버릴 수 있는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부산의 여의도를 최우선 선점하라. 부산의 여의도. 여의도가 어떤 곳이죠? 국회의사당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서울에 일자리라고 하면 크게 세 곳의 일자리 구역이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CBD, 강북의 CBD, 강남의 GBD, 그리고 여의도의 YBD가 있어요. 서울의 주요 일자리 세 곳 하면 CBD, YBD, GBD가 있는 거고, YBD, 서울의 중심 일자리 구역 세 곳 중 하나라는 거죠. 즉, 여의도는 어떤 곳이다? 국회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서울에서 일자리가 많은 세 지역 중 하나다. 자, 근데 이 여의도의 일자리는 대부분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이렇게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 내 총 생산을 담당하는 여의도가 영등포구에 있어서 영등포구가 서울 3위죠. 이 생산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많은 건물들이 멋있으려고 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 여의도의 대표적인 기업들 LG전자, 산업은행,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투자증권 등의 본사가 위치를 하더라. 여의도는 어떤 곳이다? 대한민국 금융권의 중심이더라. 금융하면 어디예요? 여의도예요. 금융이란 분야는 모든 업종 중에 가장 임금 수준이 높은 분야입니다. 똑같은 일자리가 있어도 금융업 일자리가 있는 거랑 음식점업 일자리가 있는 건 그 지역 경제, 그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달라요. 완전히. 이런 일자리가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여의도도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 그렇지, 재건축을 해서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여의도도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 제가 여의도 재건축 주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여의도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 부산의 여의도를 선점하라죠. 부산의 여의도는 뭐겠어요, 그러면? 부산의 금융권이 밀집하는 그 지역을 최우선 선점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가 개발된다 이런 건 정말 많아요. 그건 제가 3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곳들은 부산이든 어디든 정말 많습니다. 뭐 어디를 개발해서 뭘 만든다더라, 뭘 한다더라.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똑같은 일자리가 생겨도 임금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권은 일단 고소득자밖에 없어요. 금융권에서 근무하는데 저소득자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권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그건 다 고소득이고 그 주변 지역은 부동산 전망이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부산에서 금융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문현금융단지죠.
물론 여의도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지만 사실상 향후 부산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금융권이죠. 사실 부산이란 지역은 서비스업이 거의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76%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의 특징은 뭐예요? 임금이 낮아요. 서비스업이 보통. 그래서 부산이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1인당 GRDP, 즉 1인당 평균 소득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바로 옆에 울산과 비교하면 반도 안 되죠.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업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부산이. 이런 부산에서 금융권이라는 건 압도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고소득 일자리는 거의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향후 부산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로 확정이에요? 이곳으로 확정이에요, 확정. 이거는 필적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현재 문현금융단지 개발은 1단계, 2단계 완료되었고 3단계 그리고 별개로 산업은행이 또 들어오는 그런 계획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이 계획이 많이 실현된 게 많이 없어요. 자,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은행, 기술보증기금 이런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의도도 이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금융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여의도도 처음부터 금융권 본사들이 동시에 다 들어왔을까요? 여의도로? 아니죠. 여의도에 한국은행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고 산업은행이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소는 부산으로 이전을 했죠. 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부산으로 이전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은행 부산 본부는 한국은행 본사가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건 한국에서 여의도 다음 가는 금융권이라고 하면 부산의 국제금융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IFC 부산 이런 것들이 참 여의도와 닮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더 주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금융권이 발전한다면 어디가 발전한다고요? 그럼 앞으로 여의도와 부산이 발전을 한다. 일단 부산의 국제금융센터는 개발이 또 한참 남았다. 그럼 이곳의 금융권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평균 임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산에서 대략 한 평균 2,700만 원 정도의 1인당 GRDP를 가지는 부산에서 월 660만 원, 연봉으로 하면 7천만 원이 넘는 평균 연봉 7천이 넘는 일자리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산에서 이 지역의 일자리와 다른 지역의 일자리 간의 임금 격차는 어마어마하겠죠. 3단계 산업은행 들어오고 거기에 연계되는 다른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일대의 전망은 일단 좋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전 정부인가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업들을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했는데 한국전력은 나주로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관광공사는 원주로 가고 금융권은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도 그렇고 수출입은행 같은 것들도 부산으로 일단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부산의 제2의 여의도가 생긴다면 그 부산의 여의도는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곳이죠. 특히나 거기에 필적할 만한 다른 일자리가 없는 도시라면. 두 번째, 바다를 따라 부촌이 확장한다.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이 멋진 이유가 뭘까요? 건물도 멋있게 생겼는데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떠있는 요트들, 이게 정말 그야말로 그냥 이 사진 자체가 부자 그 자체인 이유는 이 멋진 건물, 광활한 바다, 요트들의 조합이에요. 여기 해운대 마린시티의 아이파크인데 여기 아이파크고 현재 명실상부 부산의 최고 부촌은 해운대 마린시티죠. 부산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셔도 마린시티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태풍 올 때마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 고층 사는 게 중요합니다. 고층 살아야 바다 뷰도 나오고, 그렇죠? 모든 아파트가 층별로 가격 차이가 나지만 이런 아파트는 층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저층과 고층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이런 곳들은.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022년 12월 24일에 신고가 찍었다는 그 단지는 용호동 W라는 아파트인데 그 어디냐?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운대 아이파크 여기 있습니다. 해운대 LCT 65평 48억 5천만 원 여기죠. 다 해운대예요. 우동 경동 제이드 90평 75억. 제일 비싸죠? 여기입니다. 자, 해운대에 부자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용호동 W는 어디냐? 자, 해운대 부촌이 이렇게 있다면 잘 보세요. 용호동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용호동 W예요. 해운대의 부촌은 어디라고요? 현재 이렇게 있다고요. 자, 부산의 부촌이 해운대의 중동, 마린시티, 센텀시티를 거쳐 광안리를 지나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부촌으로 분류되지 않던 용호동까지 왔다는 얘기죠. 확장되고 있죠. 뭘 따라서? 바다를 따라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고요? 이게 되니까. 부자들이 부산이라는 곳에 살 때는 이게 되는 곳에 살고 싶지 이게 안 되는 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부산이라는 지역이 서울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점, 부자들에게 부산이란 지역이 서울보다 훨씬 좋은 점 바다입니다. 바다. 실제로 반포동에 사는 부자들이 이 반포 한강공원 보면
여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고요. 요런 데가 이제 선착장이에요. 자기 배를 사서 여기 정박시켜놔요. 한강에서 타고 놀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스케일이 아니죠. 이런 스케일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면 되게 많이 하는 취미 중 하나가 요트거든요. 배 타는 거. 부자의 상징 아닙니까? 요즘은 사실 재벌급이 아니어도 요트를 사거나 아니 빌리거나 렌트도 가능하니까 이틀, 3일, 하루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한강에서도 작은 배로 즐기긴 하는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왜냐면 바다까지 나가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어딜 가요. 서해는 또 색깔도 안 예쁘고, 괜찮은 바다는 이제 강릉이나 양양 쪽까지 가야 되는데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작은 배 타고 놀기도 해요. 하지만 부산의 이 스케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니면 프랑스의 니스 같은 곳을 가보신 분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떠있는 그 수많은 요트들, 여기보다 100배는 더 많을 텐데, 그 요트들이 다 바르셀로나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부자들이 은퇴하고 바르셀로나로 오는 거죠. 휴양하면서 살려고.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부자들이 그런 삶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도시도 발달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모든 인프라 다 누릴 수 있으면서 이런 환경이, 천연의 환경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부산밖에는 없죠. 그래서 바다를 따라 부촌은 확장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부촌이라는 건 바다를 따라서 확장을 하지 이 내륙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찐 부촌은, 최고 수준의 부촌은 이 바다를 따라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바다를 따라서 어떤 신축이 지어진다면 그곳이 처음에는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부촌으로 자리 잡기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쉽다라는 거죠. 바다 앞에 있는 신축들, 층 신축은 부산 사람들만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바르셀로나에 전 유럽인들이 빠르게 50대에 은퇴하고 들어와 살듯이 서울 사람들도, 경기도 사람들도, 중국인들도 그곳을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부산 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 부자들, 다른 나라 부자들까지도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해운대 중동 쪽을 최고 부촌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원래는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이런 것들, 바다 앞에 위치한다 이런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때는 해운대 좌동이 가장 부촌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지금 중동으로 옮겨왔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환경을 원한다는 거죠. 점점 더 계속 지금 옮겨가거든요. 계속 부촌이 이동했죠. 좌동에서 우동으로, 중동으로.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의 센텀시티까지 포함하는 부촌이 완성이 된 거죠. 사실은 바다를 따라 부촌이 확장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던 경향성입니다. 이 경향성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한강을 따라서 부촌이 확장합니다. 여러분, 서초구에 지금 가장 비싼 곳이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반포동이죠. 원래부터 반포동이 처음부터 서초구의 최강자였나요? 아니요, 아니죠. 서초구는 원래 법원, 서초구가 대법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과 대검찰청이 위치한 그곳이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누구도 서초구의 중심을 그곳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초구의 중심은 반포동입니다. 왜? 반포동이 한강을 끼니까. 부자들은 한강을 원한다고요. 부자들은 바다를 원한다고요. 바다를 낀 신축에서 요트 타고 사는 걸 꿈꾼다고요. 부자들은. 중산층들은 꿈꾸지 않지만 부자들은 꿈꾼다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물을 미리 선점하면 좋겠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재개발이죠. 재건축이나. 이 상태가 되면 물론 막 오르기 전에 선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때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빈 땅에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건물들을 올릴 거예요. 그 전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전에, 부수기 전에 꾸질꾸질 할 때 선점을 해놓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한 얘기인데, 부촌은 바다를 따라 확장한다. 아주 소액으로도 미래의 부촌이 될 곳을 선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입지를 역전하는 곳을 들어가라. 원래 입지의 역전이라는 건 발생합니다. 강남도 처음부터 대한민국 최상급지가 아니었죠. 강남을 개발했기 때문에 죄다 과수원 채소밭이었던 강남을 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 사대문을 벗어나서 강남쪽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강남도 아니었고 영등포의 동쪽 돼가지고 영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여기를. 이 강남이에요. 지금의. 이랬던 강남이 지금 어때요?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강남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새로 개발되는 곳은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부산도 그런 예가 있죠. 과거에 비행장이었던, 수영 비행장이었던 이곳, 이게 지금 어딘지 아세요? 이거 어디예요? 이 센텀시티예요. 드라마틱하게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곳들이 이제 새로운 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규모의 개발들은 주로 삽을 뜨기 전부터, 뭐 십수년 전부터 다 개발 계획을 세워서 공표를 다 해놓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2030 부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어떤 지역들이 중점적으로 발전할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부산 전반적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부촌인 해운대 쪽, 서면,
광복, 강서 4개 축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드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산시 개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봐야 돼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그걸 안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요 광복 쪽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북항 재개발 있죠. 그리고 월드 엑스포 있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기존 부산항 부지에 20조 정도가 투입되는 대형 개발 산업이에요. 제가 예전에 평택 쪽 강의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 투자 금액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라고 했어요. 투자 금액. 그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서 평택의 고덕 쪽과 서평택 쪽을 제가 예로 들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그 강의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고덕은 100조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서평택은 무슨 호재가 있고 뭐가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투자 계획들을 보면 100억, 뭐 300억, 300억은 저 같은 사람도 이거는 웬만한 부자들은 그냥 개인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 해가지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그럴 수가 없다. 그 단위를 잘 보시라고, 단위를. 뭐 이렇게 신문에서 어디 뭐 개발한다, 뭐가 뭐 들어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개발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돈을 갖다 쏟아붓느냐가 중요한 거죠. 부동산 투자는 돈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몇백억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요. 자, 북한 재개발은 얼마라고요? 대충 20조 정도가 투입된다고요. 의미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바다를 따라 부촌이 확장을 하는데 20조를 투자해서 부산항을 다시 개발한다.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북항 재개발의 추진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제 2030 엑스포인데 이 엑스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엑스포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이 된다면 이 북항 재개발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엑스포 자체도 관람객도 많이 오고 부가가치도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엑스포 덕분에 북항 재개발이 더 빠르고 더 고퀄리티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쪽. 이 강서구는 기본적으로 김해, 창원과 붙어 있어요. 이 창원 그리고 저쪽 울산 이런 곳들은 부산보다 고소득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들이죠. 사실은 거주는 부산에서 하고 일자리는 창원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창원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강서구가 사실 살기에 좋은 위치예요. 가깝잖아요. 강서구를 앞으로 개발하면 거주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치가 괜찮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이 가덕 신공항 그리고 에코 델타시티예요. 되게 말이 많았죠. 이 신공항이. 특별법 제정까지 해서 예타가 이제 면제가 돼가지고 이 부울경 지역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거의 수도권급으로 높여줄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아직은 그래도 김해공항에서는 인천공항만큼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그리고 일단 직항이 뚫려 있어야 해외 바이어들도 오기 편하고요. 경유해야 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완전히 국제화가 되어 있는 현 시대에서 최대한 많은 나라들과 직항이 뚫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덕 신공항과 함께 많이들 기대하시는 게 바로 부산 최대 규모의 개발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 에코 델타 시티예요. 기존 부산의 원도심 쪽이 산악 지형이 많아서 교통이 되게 안 좋거든요. 우리가 막 부산 가면 되게 운전하기 무섭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빵빵거리고 막 끼어들고 그게 도로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설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지형 자체가 좀 안 좋습니다. 도로 교통을 짜기가. 근데 강서구에 조성되는 에코 델타 시티는 다 평지예요. 완전한 평지로 조성되는 신도시여서 원도심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의 타이밍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항상 입주 물량이 폭발을 해버리는 시점은 어느 지역이든 피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을 잘 보다가 입주 물량이 좀 빠질 때를 노려서 생각을 해볼 만한 지역이죠. 이 에코 델타 시티라는 곳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개발 계획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사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지 않는 개발 계획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곳들이 입지를 역전해서 지금은 더 저렴하지만 치고 올라가서 역전을 해버리는 가격까지 역전을 해버릴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발 계획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개발 계획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실제로 돈이 얼마나 돌고, 실제로 왜 이게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슨 개발됩니다 해서 막 거길 사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 실질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3월 18일에 센텀시티의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저와 만나겠습니다. 처음으로 부산에서 제가 특강을 하는데요.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전체에서 최고의 투자처 5곳을 뽑는 게 이번 강연의 목표고요. 특정 단지, 특정 재개발 구역까지 명확하게 지정을 할 예정이에요. 부울경의 경은 경상남북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까지도 뭐 길진 않겠지만 짧게라도 좀 다룰 예정이고 사실 오늘 저희가 뭐 언급했던 지역들이 최고의 투자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은 부산의 여의도는 당연히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그럼 그 부산의 여의도의 주변에 어디가 가장 좋은 투자처냐? 바다를 따라 부촌이 확장한다. 바다를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어디로 부촌이 확장을 할 것이고, 어디에 위치한 어떤 아파트가, 어떤 재건축이, 어떤 재개발이 가장 최고의 투자처냐? 입지를 역전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이 정도 원칙만 여러분이 가지고 투자처를 고르셔도 충분히 잘 찾을 수가 있고요. 스스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월 18일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간을 아낄래 라고 하시는 분들 오후 3시고요.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그 전에 11시부터는 이건 이제 부울경에 관련한 강의는 아니고 2023년 전국 부동산 시장 전망, 즉 서울, 강남에서 했던 그 강의, 이 강의를 제가 서울에서 2번, 평택에서 1번을 했는데 4번째 강의는 이제 부산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끝일 겁니다. 2023년 전국 부동산 시장 전망 특강은 이 부산에서의 강의가 마지막일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진행할 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월 7일, 8일 강의들이 뭐 1시간 만에 다 마감이 돼버렸고, 평택도 저희가 되게 큰 강의실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돼버려서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은 부산으로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공부를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산의 부동산은 이동 중이에요. 지금까지 부촌이 이동해온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영상 너무 길게 찍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정보도 드리지만 재밌게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항상 설명을 좀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더 좀 간결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도 제가 설명충이라 잘 안 돼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 다른 기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